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не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2-й урок 4-го уровня. 선생님, 네. 한국에서 다양한 미신이 있는데 네. 선생님은 미신을 믿으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미신을 조금 믿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그거는 무슨 의미 있어요? 한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색 펜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진 않습니다. 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게 없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12과 민간신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민간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민간신앙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유명한 종교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흔하게 믿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민간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사이의 믿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간신앙이 없는 나라는 없고요. 또 각 지역마다 또 민간신앙은 다 있죠. 민간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운은 행운이죠. 행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이 있다. 운이 아주 없다. 그 사람은 아주 운이 없었어. 이번에 너무 운이 없어서 떨어졌어. 그 사람은 아주 운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번에 실력이 없는데도 합격을 했어. 그 사람은 아주 운이 있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은 관상인데요. 관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얼굴로 볼 수 있는 운이에요. 얼굴의 생김새, 얼굴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운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가 넓다, 좁다. 아니면 눈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 그것이 관상이죠. 그래서 관상을 보다. 너 관상을 볼 줄 알아? 아니면 관상이 좋다. 그 사람 참 관상이 좋다. 그 사람 관상이 안 좋아. 관상이 나빠. 이렇게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를 하죠. 네, 관상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다음은 손금입니다. 손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보시면 손에 이렇게 줄이 있죠. 여러 가지 줄이. 자, 이것을 우리가 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금. 그래서 손금을 보다. 야, 손 줘봐. 내가 손금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금을 보다. 그래서 역시 손금도 손금이 좋다, 손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손금을 보다 손금이 좋다, 손금이 나쁘다. 그래서 손에 있는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나중에 이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외모가 잘생겼는지, 예쁜지 이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손금. 네, 그래서 운, 손금, 관상 그리고 민간신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또 여러 가지 민간신앙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수라는 단어인데요. 재수는 이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운, 좋은 일이 생길 운, 이것을 우리가 재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 오늘 아주 재수 있는 날이야. 재수가 있는 날이야. 나 오늘 아주 재수가 없는 날이다. 이건 운이 없는 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날이야. 나쁜 일이 생기는 날이야. 이런 뜻이죠. 혹은 재수가 나 오늘 재수 진짜 좋아. 나 오늘 집에 가다가 길에서 돈을 주었어. 이런 거. 나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야. 나 오늘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셨어. 나 오늘 재수가 좋은 날이야. 나 오늘 재수가 정말 나쁘다. 재수가 정말 나쁜 날이야. 이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재수가 있다, 없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다음으로는 미신인데요. 미신은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믿음이에요.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는 않은 믿음인데 괜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운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미신이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미신의 한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미신을 믿다. 아, 나는 그런 미신을 안 믿어. 나는 그런 미신을 믿어. 나는 그런 미신을 안 믿어.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네, 다음으로는 꿈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죠. 자, 먼저 태몽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태몽이 무엇입니까? 태몽은 아기를 임신할 것 같은, 아기 임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 그것을 태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태몽을 꾸면 주위 사람들이 임신을 하거나 자기가 임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임신을 하거나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된다, 아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엄마가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고, 아기의 아빠가 태몽을 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기의 할머니가 꾸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태몽을 대신 꾸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태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흉몽이 있고 길몽이 있는데요. 흉몽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뭔가 흉몽이라고 하면 아주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꿈이죠. 앞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 그것을 흉몽. 길몽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 그것을 길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흉몽, 길몽, 태몽은 모두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젯밤에 태몽을 꾼 것 같아. 나 길몽을 꿨어.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꿈을 꾸다, 흉몽을 꾸다, 태몽을 꾸다, 길몽을 꾸다.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민간신앙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점을 치다인데요. 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운이죠. 행운이 있을지 없을지, 운이 좋을지 나쁠지를 보는 것을 바로 점을 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의미로 점을 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점을 치거나 점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 점쟁이야. 야, 그 점쟁이가 아주 신기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궁합을 보다는 무엇입니까? 궁합이라는 것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바로 궁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을 궁합을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궁합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궁합을 보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궁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크게 믿지는 않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사주를 보다인데요.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이 이제 사주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 그것이 사주를 보다입니다. 자,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무엇을 가지고 보냐 하면 사주를 가지고, 두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게 됩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궁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사주를 보다, 궁합을 보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민간신앙과 점 또는 운에 대한 좀 재미있는 단어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новых.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на выбор,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ставить пропущенные слова, здесь на выбор 4 слова. И это чесу, то есть везение, удача. Хэмон – это толкование сна, какой он хороший или плохой, приносит удачу или нет. А тоджон пигёль – это такое гадание, форма гадания, где люди там собираются, встречаются с духами, или могут уйти в прошлое, там встретиться с умершими и так далее. И кильмон – это хороший сон. И здесь у нас первый пример. 한국에서는 돼지꿈 같은
길몽을 구면 복권을 산다. В Корее покупают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если им приснится такой хороший сон, где снится, например, свинья.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한국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도전 비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То есть в Корее, когда наступает Новый год,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год есть мног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идут на вот это гадание. Посмотрим третий пример. 오늘은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지 않은 데다가 지갑까지 잃어버렸다. То есть я сегодня все, за что не возьмусь, все у меня нехорошо получается. К этому еще, к этому еще и 지갑 потерял, то есть кошелек потерял.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다. То ес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везучий ден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проходить, это от тон, который употребляется, когда говорящий вспоминает о каком-то действии, законченном, совершенном в прошлом.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안 선생님. 네, 그럼 첫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먹었던 사과는 맛있었는데 이 사과는 맛 없어요. 자, 어제 먹었던 사과. 그러면 이것은 어제 먹던 사과라고 말을 하면 그 사과를 다 먹지 않은 거예요. 먹다가 중간에 놓은 건데 다 먹었던 사과 말하면 선생님 다 먹은 건가요? 네, 네, 다 그렇죠. 먹었어요. 다 먹어서 지금은 사과가 없습니다. 어제 먹었던 사과는 맛있었는데 이 사과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다 먹은 사과,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이야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렇죠? 비밀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이야기.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중간에 끝냈나요? 아니면 끝까지 다 했나요? 끝까지 다 했어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했어요. 비밀 이야기를 친구에게 끝까지 다 했습니다. 자, 다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화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요? 전에 같이 차를 마셨던 곳에서 만납시다. 차를 마셨던 곳입니다. 마셨던 곳. 이 사람들은 차를 끝까지 다 마시고 안녕 하고 일어난 거죠. 자, 옛날에 그랬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던 곳이 아니라 마셨던 곳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차를 끝까지 다 마셨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번 간 곳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간 곳이 아니라 전에 한 번. 그래서 여기 전에 라는 말을 같이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차를 마시던 곳 그러면 여러 번 거기서 같이 차를 마셨어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마셨던 곳 그러면 여기에는 한 번 둘이 같이 차를 마신 적이 있는, 그리고 끝까지 그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던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에 대해서 한넬리 선생님 설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предположим, ситуация такая, двое смотрят на фотографии, и один человек показывает на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акого-то человека и говорит, что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ого я раньше любил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했던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т человек сейчас, который это говорит,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он сейчас вспоминает прямо, как она его любила. И аффикс «et», то есть от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выражает не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а законченное, со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То есть она его любила и перестала любить. То есть эта любовь прошла. Но тон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То есть в голове прямо как мысль стоит, как она его раньше любила. 선생님, 두 번째 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은 준영 씨예요. И это то же самое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перв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ого я встретила в Корее, это был Чуньон. И в э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этот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я говорю про это, я вспоминаю, как мы встретились с ними. 네, 그러면 다음 문법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И следующ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ь, это форма ын, нын, мояни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안 선생님. 네, 그러면 웃는 모양이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네요.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추측이죠. 지금 정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뭘 봤나요, 선생님? 네, 우산을 쓰는 것을 봤어요. 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니네요.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 모양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그리고 추측하는 것이 바로 는 모양이에요 라는 문법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 학생이 하품을 해요. 피곤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품 뭔지 아세요? 하품. 하품이죠, 그렇죠? 네. 하품을 해요. 그래서 하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추측해요? 피곤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은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피곤하다고 생각하죠, 선생님? 왜 피곤하다고 생각했죠? 네, 왜냐하면 하품을 봤어요. 네, 하품을 봤어요. 하품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화문 예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시험은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와,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죠. 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추측한 것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추측하는 거죠. 정말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A씨의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죠. 하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한넬리 선생님과 또 문장 만들기 연습을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도서관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시험 기간인 모양이에요.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ин моянида»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то есть кажется что-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что я смотрю, что в библиотеке людей очень много, кажется сейчас период экзаменов. То есть вообще моян – это вид. И это обычное окончание, это обычно использует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идишь какое-то событие и предполагаешь на основании того увиденног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что-то дальше. Например, людей много, я вижу это, значит, я предполагаю, сейчас период экзамена. 선생님, 두 번째 예문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가는 걸 보니 회사가 먼 모양이에요. Да, я вижу, значит, что этот человек выходит рано утром из дома. Значит, я предполагаю, что его фирма находится далеко.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문법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지원 씨와 마지나 씨의 대화입니다. 지원 씨와 마지나 씨가 서로 시험에 관련된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험에 관련된 미신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미역국은 예전에 가족행사 단원에서 생일에 한국 사람들이 꼭 먹는 국, 그것이 미역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지다, 시험에 미끄러지다,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 미역은 미끌미끌하다.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미끌미끌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미끄러질 수도 있다. 미끄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경험이 또 있나 봐요. 예전에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정말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원 씨와 마지나 씨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대화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는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역국과 시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다를 시험에 미끄러지다라고도 말하거든요.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가 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대화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는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다 같은 의미죠, 그렇죠?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다.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시험을 보다 라는 의미죠. 시험을 보다, 시험을 치다. 시험을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불합격하다, 합격하지 못하다, 그렇죠?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역국과 시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두 개가 미역국을 먹고 시험을 보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시험에 떨어지다를 시험에 미끄러지다 라고도 말하거든요. 자, 미끄러지다가 뭔지 알죠? 이렇게 쭉 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뭔가 실패하다, 떨어지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시험에 미끄러지다 라고도 말하거든요. 이것은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질 때문에, 미끌미끌하다 형용사예요. 그렇죠? 미끌미끌하다 혹은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형용사죠. 그렇죠? 미끄럽다. 자꾸 이렇게 잘 멈춰지지 않고 이렇게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특성, 그것을 우리는 미끌미끌하다, 미끄럽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끌미끌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질 때문에 그런 특성, 특성,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미끄러지다 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자, 믿을 게 못 되다. 뭐뭇이 믿을 게 못 되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죠. 믿을 게 못 되다. 절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미신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절대 믿을 가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원 씨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도, 전에도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가 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미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씨는 미신을 좀 믿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의 대화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는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미역국과 시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다를 시험에 미끄러지다라고도 말하거든요.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다가 시험에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돼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미신입니까? 돼지 꿈을 꾸면 운이 좋아서 복권을 산다. 네, 돼지 꿈이 좋은 운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꿈을 꾸면 한국에서는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거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돼지가 통통하게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얼굴에 살이 있는 모습이죠. 통통하게 살찐 모습이 복이 있어 보인다. 아주 행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돼지가 복, 행운, 또 풍요로움, 풍요롭다 하는 것은 아주 넉넉하다,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라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굉장히 복이 있고 행운이 있고 아주 넉넉하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돼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죠. 예전에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되다, 복권에 맞아서 돈을 받다라는 뜻이죠. 복권으로 돈을 벌게 되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을 만들어 보실 텐데요. 자, 나기마 씨와 지원 씨의 대화죠. 제가 나기마 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원 씨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꾸며 복권을 사요? 돼지 꿈과 복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요? 나기마 씨가 먼저 물었죠? 그러니까 지원 씨가 네, 한국에서는 돼지 꿈이 좋은 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돼지 꿈과 복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돼지가 통통하게 살찐 모습이 복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돼지가 복, 행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씨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사서 당첨된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226 и прочитаем там текст про суеверие. Итак,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기 전에 머리를 감지 않는다고 한다. Кто-то, какой-то человек, говорит, что нельзя мыть голову перед экзаменом.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вы помоете голову, то все, что вы до этого выучили, все забудется, причем начисто. 깨끗하게. И он в это верит. поэтому. 또 어떤 운동선수는 경기가 있기 전날에 손톱을 깎으면 경기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날에는 손톱을 깎지 않는다고 한다. И еще какой-т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спортсмен, не стрижет ногти перед соревнованием, потому что верит, что если подстричь ногти, то тогда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играешь. И то, что люди думают, то, что вот такие совершенно не имеющие друг другу вещи, не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я друг к другу вещи, они имеют какие-то причинные связи, вот это вот называется чинкс, то есть суеверие. Но чинкс – это не закон, это не правило, это случайности. Так. Например,
из тех рассказов первых двух, которые вот только что были, какой-то человек, то есть первый человек, не помыл голову, причем случайно, и в этот день он хорошо сдал экзамен. Откуда пошло суеверие, вот джинкс, про то, что если голову помыть, то тогда все выученное забывается. И еще какой-т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например, случайно подстриг перед соревнованием ногти и проиграл, откуда пошло и его суеверие. И если вот такие вот случайности повторяются, то люди еще больше верят в эти джинкс, в эти суеверия. Один раз, если человек поверил в эти суеверия, то его уже трудно будет убедить. Поэтому он считает, что если результат полученный такой, вот какой он ожидал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суеверия, то это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о. А если результат другой, неподходящий, то это какое-то особое проявление, считают так люди. И поэтому хоть раз поверивший в джинкс, в суеверие людей, очень трудно бывает убедить. 네,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이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경험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써볼 것이냐면 점을 본 경험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 흔히 하는 경험은 아닌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에 갔습니까? 설에 점집에 갔습니다. 점을 보는 집이죠, 그렇죠? 자, 무엇을 했습니까? 신년 운세를 봤습니다. 신년, 새해, 그렇죠? 2014년, 2015년, 뭐 2016년 운이 좋을지 나쁠지, 이 1년 동안의 운이 좋을지 나쁠지 그것을 운세를 봤습니다. 왜 그것을 했습니까? 새해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어서. 자, 한국에서도 보통 뭐 토정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해 동안의 운을 점쳐보는 것을 토정비결을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새해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싶어서. 자,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요. 시험 운이 좋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전은 이제 돈이죠, 돈. 돈에 대한 운이 나빠서 돈은 많이 벌 수 없다. 시험 운은 좋고 금전 운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전해 보다. 한번 합격할 수 있도록 해보다 라는 뜻이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을 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볼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완성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쓰레기 분리수거. 지구 환경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란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을 말하고, 분리수거란 쓰레기의 재질, 즉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 등에 따라 분리해서 수거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류는 신문이나 보지 않는 책, 잡지, 우유팩 등이 있는데 버릴 때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샴푸와 세제 용기처럼 재활용 마크가 반드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운 후에 버려야 합니다. 캔 또한 재활용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속을 완전히 비운 후 납작하게 만들어서 버려야 합니다. 유리병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용도가 높습니다. 역시 유리병도 속을 완전히 비운 후 뚜껑을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나요?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суеверия.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от-тон», выражающее воспоминание. Прошли также окончание «ын-нын», «моянида», выражающе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네, 이렇게 오늘은 제12과 민간신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한국의 여러 가지 미신과 또 금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